자, 3번에 거기에 303쪽에 3번에 방화지구라고 할 줄 찾았습니까? 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돼 있는데, 자, 그럼 이 방화지구를 지정하면은 자, 용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방화지구라는 것은 뭐 중심상업지역 같은데 대표적으로 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얼마까지 주느냐? 90%까지 주죠.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물을 안 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앉혀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중심상업지역의 대지입니다. 자, 건물을 건폐율 90% 주니까 자, 건물이 바짝 이 대지 앉아버리죠. 바짝 이렇게 앉아버려요. 자, 이렇게 건물이 앉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바짝 어떻습니까? 붙어버립니다. 90%를 안 주면은 적어도 자, 건물의 한 면은 거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었을 때 화재가 여기에 났다. 자, 바짝 붙은 옆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이게 문제점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건폐율을 90% 주다 보니까 건물이 바짝 붙어서 화재가 났을 때 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건폐율 90%를 줄여버리면은 70% 60% 하면 사이사이 간격이 벌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의미가 없어요. 건폐율 줄여버리면. 줄이지 않고 이걸 자,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자, 이에다가 뭘 지정하느냐? 방화지구를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하면은 첫째, 건축물을 전부 다 여기에는 내화 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을 해야 되고, 중심상업지역상 건축물이 들어오는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강화시켜버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데, 자, 내화구조 시공이다 하는 것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일반 시공보다는 시공비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불에 붙더라도 옆 건물로 옮겨 붙는다, 붙지 않는다. 바짝 붙어 있어도 안 붙습니다. 이 백 하나 사이에서도 불이 안 붙어요. 단 재료가 어떻습니까? 건축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켜서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제도가 방화지구.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인데, 자, 우리가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이걸 지정해서 자, 그 재해 예방은 각종 사방사 같은 것도 하면서 한편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있죠. 줄여버립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재해 예방하는 것이 방제지구인데 대부분 산사태가 많이 나는 곳,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주된 역할이 용도를 강화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문화재 종료 시설물,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걸 말합니다.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보호지구인데, 자, 보호지구는 자, 여기에다가 옆에다 쓰세요.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대폭 강화입니다. 대폭. 자, 제일 강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 보호지구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강화시키느냐? 100가지가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100가지 중에서 이게 지정되면 한두 가지밖에 설치 못해요. 나머지 99가지는 설치한다 못한다? 못하게 해버립니다. 사실상 건물 못 지어요.
이 보호지구의 역할인데, 자, 우리 보호지구를 어디로 가면 쉽게 보느냐. 자, 서울에 한번 가봅시다. 서울의 삼각산이죠. 삼각산. 삼각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청와대 밑에 뭐가 있어요? 경복궁 있죠. 자, 문화재다며. 이거 보호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경복궁 주위에, 자, 이런 곳에 용도가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럼 주거지역상,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들이 경복궁 주위에 들어오면 경복궁이나 문화재 보호하는데 문제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지정하느냐? 보호지구 지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복궁은 지금 현재 가보면은 이쪽으로는 도로, 여기에 도로, 큰 주차장, 옆에, 앞에 광장해서 아예 공지로 에워 쏴버렸어요. 예,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경복궁의 문화재를 보호할 때, 뭐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때,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보호지구인데, 이게 적용되면 상당히 재산권 침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의 땅이 한 200평인데, 자, 상업지입니다. 평당 2천만 원짜리. 그러면 갑은 얼마짜리예요? 땅이 40억. 을도 한 40억짜리다. 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데서 여기 어느 날 자, 보호지구 지정돼 버리면은, 자, 이 땅은 얼마, 40억짜리 얼마쯤 될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영원이에요. 이제, 무조건 건물 못 지으면 무조건 땅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 예. 자, 갑자기 40억이란 재산이 날아가 버렸죠. 예. 요즘은 이럴 경우에 너무 재산권 침해가 이 보호지구를 지정하면 심하기 때문에 을이나 갑에게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군사정부 시절은 배상해 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갑이 40억, 을도 40억 날아갔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소송해서 받아준다 안 한다?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너가 이런 거 지정해가지고 내가 재산이 많이 날아갔는데 너 보상해줘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뭘 하느냐.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어디에? 어디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협의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로 갖고 하니까 남산에 뭐가 있었어요? 중앙정보부 분실 안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가 안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안가를. 뭐 끌리 간 게 아니고 문민정부 들어가 전국에 있는 안가 해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 안가에 가봤어요. 자, 거기 가보니까 산 중턱에 있는 안가인데 별장이에요. 누구나 보면은. 아, 저 돈 많은 사람 별장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 별장이 아니고 안가예요. 그 해체한 데 들어가 보면 위에는 별장처럼 해놨는데 그 건물 지하 5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제일 마지막 층이 많은 두드러 맞는 곳이에요. 예. 사정에서 팹니다. 예. 그때 시절에 갑이 그래서 안가로 갔다며 남산에 분실에 갔습니다. 문이 탁 열리더니 어서 오세요. 이야기 좀 하자. 문 닫는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사기부터 때리죠. 사정없이 팹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갑이 어떻습니까? 아유 살아야 되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네가 말이야 국가가 하는 일에 네가 입을 대? 더 맞아야 된다. 이게. 사정없이 펴버리죠. 자, 그래서 살살 빌어서 살아야 되니까 비니까 바로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6개월 내지 1년 동안 뭐 받습니까? 또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신교육. 정신교육 받고 나면 사람이 지듭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을도 기분 나쁜데 을은 그 갑이 두드려 맞고 정신교육 받고 오는 걸 갑을 보고 이야기한다 못한다.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래서 갑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재산 날라갔는데다 실컷 두드려 맞는 데다가 1년 동안 정신교육까지 받았지.
기분 좋은 게 안 낫습니까? 세상 살면 안 난다. 내가 이러면 말라 살아.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소주 마시던 소주병에다가 하얀병을 갖다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월담을 하죠. 경복궁으로. 정각 하나에다가 하얀병 다 떠집니다. 그걸 확 찔러버려요.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자, 문화재 방화에 군사정부 시절 때 문화재 방화에 1번 사유가 이 사유예요. 억울하게 자기 재산이 희생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 폭발로 인한 문화재 방화를 합니다. 요즘은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다 뭐 해줘요? 보상 다 해줍니다. 요즘 가끔 문화재 방화하죠. 그건 뭐 때문이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재 방화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이거 지정해놔놓고 재산 다 강제몰수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구라는 것은 지정되면은 어쨌든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로 어떻습니까? 대폭 강화시키는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칠학지구 찾았습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옆에 쓰세요. 용도 완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칠학지구의 용도가 어떻다? 완화돼요. 자, 그래서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뭐 백날 읽어봐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풀어봅시다 한번. 칠학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칠학. 우리 불학. 또 마을.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칠학이라는 것은 건물 두 개 내지 세 채 정도를 뭐라 부른다? 산속에 흩어져 있는 건물들 있죠. 두세 채 되는 정도를 칠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불학은 건물들이 한 20호 정도 되면은 뭐라 부른다? 불학이라고. 자, 한 40호 이상 되면은 뭐라 부른다? 마을이라 합니다. 마을. 자, 그래서 이 칠학지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산에 건물들이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이 산림훼손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산림이 다 훼손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마을을 조성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일로 이주시켜야 되죠. 자, 그리고 이 건물들 철거해야 산림훼손에 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거하고 일로 들어올 때 이주권을 줍니다. 이걸 주면은 여기에 마을에 연립주택 같은 거 한 칸씩 줘요. 그런 조건으로 이주시켜서 산림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자, 마을을 조성하는데 이 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자, 필요한 건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거 그 각종 상가가 들어가야 마을이 조성되죠.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떤 곳이냐? 용도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데입니다. 그럼 이런 곳은 한마디로 산림지역이에요. 산림지역. 자, 이런 산림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의 용도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는 곳이죠. 보존용 용도지역입니다. 전부 다 보존이단 말이에요. 건물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마을을 조성해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 조성이 필요하죠.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자, 이 마을 조사는 여기에만 이 부지 안에만 뭘 지정한다? 칠학지구를 지정해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칠학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왜 이 칠학지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산이 전부 다 민둥산입니다.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산에 화전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민둥산에. 그 사람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뭘 땔감 있어야 되죠. 뭐합니까? 산에 나무 다 벌채해버려요. 묵고 살아야 되죠. 감자라도 심으려면 산에 있는 나무 벌쳐서 거기에 밭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자, 전국 산이 명산을 비롯해서 똑바른 산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1970년대에 국가를 국토개발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강해지려면 첫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로망도 갖춰야 되지만은 산림을 복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산림 복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산림 복원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하주민들 있죠? 전부 다 마을을 만들어서 이주시키고 20년 만에 산림을 복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산림 복원을 세계에서 가장 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문 대통령이 만나가 뭐 했죠. 북한에서 요구한 것이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 첫째가 철도 복원해달라. 그 다음에 산림 복원해달라 했어요. 북한의 산들은 전부 다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얼빈이나 중국의 심양이나 저게 소련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시면은 북한 상으로 갑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까지는 벌었습니다. 휴게소 딱 지나면은 산에 노랗대요. 산에 나무 없습니다. 북한에. 그만큼 이제 산림복원 사업을 요구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산림복원 사업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그렇게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산림복원 할 때 썼던 제도가 뭐예요? 칠학지구. 자,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부산에도 있죠. 어디 있어요? 금정산이라 들어봤습니까? 산성말 들어봤어요? 거기 칠학지구로 조성된 곳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 전부 이거 다 있죠. 금정산 속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거기에는 금정산성은 군사시설입니다. 조선시대 때. 군속들, 그리고 군인들 가족들이 금정산에 흩어져 살았어요. 1970년대 들어와 가지고 금정산 복원하면서 금정산의 산성마을이라는 곳에 칠학지구를 지정해서 마을 조성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금정산을 산림복원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일반 음식점. 닭집, 오리집, 염소집 있죠? 왜 이게 들어갔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서 조건으로 뭘 요구를 했느냐? 우리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거리를 달라 해서 음식점을 거기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칠학지구 모으면서. 그 조건으로 해서 거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칠학지구예요. 그 칠학지구라는 것은 뭐 우리 역사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이런 용도에서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건물을 용도로 완화시켜서 자 마을을 조성할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칠학지구인데, 그럼 금정산에 여기 칠학지구 조성된 여기는 땅값이 얼마쯤 할까요? 많이 비쌉니다. 자, 그 마을 딱 벗어나면은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해요. 마을 안에 딱 들어오면 몇백만 원 달랍니다. 평당.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음식점 같은 거 하는 거 살려면은 돈 많이 줘야 돼요.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칠학지구고. 자, 개발지능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사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옆에 씁니다. 용도 완화라고 썼어요. 자, 용도 완화라 썼습니까? 자, 보세요. 말 그대로 개발을 어떻게 된다? 진흥. 자, 개발을 진흥시켜야 하는 지구를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로서 용도를 완화시키는데,
자,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토지, 보존용 용도 지역에서, 자, 지역 사정이 있어서, 자, 부분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개발지정지구요. 예. 어떻게 지정하는지 봅시다. 자, 관리지역은 개발용 토지입니까? 보존용 토지입니까? 보존용 토지. 자, 여기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존용 토지죠. 이런 토지에 지정해서 여기는 사실 개발 못합니다. 개발 못하는데 지역 사정이 생긴 거예요. 지역 사정상 조그마한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개발지정지구요. 자, 여기 시골의 어느 관리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산을 끼고 마을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도로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필요한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농사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농지가 지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되죠. 가장 쉬운 것이 공단 같은 거, 공장이 몇 개 모이는 걸 공단이라 하죠. 이런 것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로를 하게 되면 생활을 해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는. 그리고 이 공단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자, 여기에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도 필요하다?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관리지역은 보존용 토지니까 이런 건물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이게 필요한데 관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가죠.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지정합니까? 예, 개발지정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주거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에 관한 개발지정지구에 되면 뭐가 들어온다?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상업기능. 아파트 주변에 조그마한 상가내가 되죠. 거기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업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공업기능은 뭐가 들어온다? 공단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설악산입니다. 명산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죠. 자, 여기 설악산에 가니까 숙박시설인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농림자랑경 보존지역입니다. 설악산은. 호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개발 못하죠, 여기는. 보존용인데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갔냐? 역시, 여기 부분적으로 여기 호텔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여기다 뭐 지정했다? 개발지정 지정하면은 관광기능, 휴양기능에 관한 것을 지정해주면 호텔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상 개발할 수 없는 보존용 용도지역에서 부분적 개발이 필요할 때, 자, 그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뭡니까? 개발지정지구. 자, 우리 부산의 주위에 김해시가 있고 양산시가 있죠. 자, 김해시도 옛날에는 김해군이었어요. 양산시도 양산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얼마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양산군입니다. 양산군. 자, 저기 시로 성격, 두 도시가 시로 성격되는 데는 김해시가 시를 개발시키는 방법이 다르고 양산시가 시로 성격되는데 개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 김해시는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있죠. 신도시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해시 안에 신도시 조성해놓은 것이 내외동 신도시, 북구 신도시, 장류 신도시 3개나 조성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50만 이상 인구가 되다 보니까 자, 시로서 성격이 됐고, 양산시는 어떻게 시로 성격됐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썼어요. 양산시는 개발지정지구라는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개발을 합니다. 공장을 넣고 인근역에 또 아파트 단지 넣고 이렇게 부분적인 개발 진흥지를 통해서 양산시에 공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에 개발 진흥을 통해서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함으로써 오늘날 시로 성격된 거예요. 그래서 양산시는 개발 진흥지를 가지고 시로 성격됩니다. 시로 성격된 이후에 양산물금 신도시 크게 개발했죠. 그렇게 쓸 때 하는 건데 이 개발 진흥지 때문에 양산에 땅 부자가 조금 생겼어요.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평당 2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개발 진흥지 지정되죠. 지정되는 순간 10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지정되면 땅값이 10배, 20배씩 뛰어버려요. 그래서 땅을 잘 사뒀는데 내가 어디에 관리적이나 이런데 사뒀는데 이게 딱 지정되더라. 그러면 땅값이 어떻습니까? 확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땅 부자 되는 사람이 간혹 봅니다. 그런데 농림의 자랑면 보존 지역은 이런 호텔 같은 거 외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나 공장 부지로 이걸 지정해 줄 수 있지만은 농림 자랑면 보존 지역은 좀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이제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때 쓰는 것인데 특정시설 입지 제한한다니까 뻔하죠.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하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특정 용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술집이죠. 술집, 유흥주점 같은 거. 숙박시설은 모텔 같은 겁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시설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상업지역에 가면 봅니다. 어느 상업지역에 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상업지역은 건물을 어떻게 감추느냐. 건물 안추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도로 옆에, 도로 앞에 백화점이나 각종 상가, 은행, 그 다음에 병원 빌딩이나 업무 빌딩, 이런 거 딱 앉죠. 요도 마찬가지로 보면, 딱 보면 다 그렇게 앉혀요.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 뭐냐. 그래서 이 학원 건물이 이 큰 도로 마주보고 있죠. 요 뒤에 들어가니까 뭐 있어요? 음식점 있죠.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음식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한 블록 이제 뒤에 들어가면은, 유흥주점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그 다음에 룸사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모텔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건물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도 상업지역인데, 이쪽에는 애들,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는 상업지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이런 곳에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숙박시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위락숙박시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들어와버리면은 애들 학교 주변에 이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가 옆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업지역이라도 이면은 당연히 이게 들어오는데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들어오면 이게 문제 생기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변에 이런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용도 강화시켜요. 이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서면에 가면 보여. 서면에 가면 경남공고 있죠.
옆에 보면 또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위락 숙박시설이 있다 없다? 없고.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죠. 60층짜리 있잖아. 뭐 60층인가 뭐 높은 아파트 있죠. 보시고 시합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 아파트 한 귀퉁이에 옆에 보면은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모텔이에요. 그건 할 수 없이 그대로 있고 그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서민이라도. 예. 이렇게 우리가 상업지역에 애들 학교 주변이나 상업지역에 만약 아파트 주변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에는 상업지역이라도 위락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서민 같은 데 가서 중개를 하면 상가 중개를 하겠죠. 상가 중개 잘하면 돈을 잘 벌어요. 예. 매년 놀러 다닐 수 있어요. 몇 건만 하면. 자, 단란주점을 할 테니까 어디 소개해달라. 여기 간다. 장사 돈 잘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못 벌죠? 이런 데 가면 돈 안 된다? 안 돼요. 당연히 이거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럴 때처럼.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 형성, 개발 수요 및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용도를 어떻게 한다? 완화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도를 완화시키느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한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는 복합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복합개발을 위해서 용도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말 그대로 용도를 복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용도를 완화하는데 어디서 보느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이 일반 주거지역을 지금 조성하는 곳이에요. 지금 조성하는 곳.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놨고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넣을 때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놨고 단지 조성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들어가겠죠. 도로, 상수하수도 들어가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에 여기 입주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상업지역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걸 지정 안 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상업지역이 좀 여기 떨어져 있다. 자, 여기 상업지역이 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물건 사러 가고, 상업활동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죠? 이럴 때, 일반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지역에, 이런 부지, 여기에는 이런 부지, 이런 부지에는, 복합 상가가 필요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상업지가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이지만은 일정 부지역에다가 이걸 지정해 주면은 복합 상가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서 여기 복합 상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업 활동할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주변은 못 봅니다. 여기는 못 보고 지금 갓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지역 있죠. 그게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용도지구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시험에는 어떻게 노느냐? 올해 29회 시험에 놓은 거 말씀드리면 취락지구 지정하면 용도를 완화시키죠. 무엇 때문에? 마을을 조성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을 찾아라 이러나요. 그럼 취락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숫자는 한 100가지예요. 외워서 맞춘다? 안 외우고 맞춘다? 안 외우고 맞춰야죠. 그 100가지로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100가지를 모르겠다. 아, 그럼 나는 이 문제 못 푼다라고 미리 짐작으로 벌써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공법은 그렇게 먹으면 40점 넘기 힘들어요. 무조건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 안 틀립니다. 제가 강조를 하죠. 뭐 만든다 했어요? 마을 조성에 필요 없는 건물이 답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올해 29회 시험에서 이래 나왔어요. 방송통신시설은 칠학지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방송통신시설은 여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허허이. 여기는 그럼 TV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럼 핸드폰 쓰면 안 됩니까? 아니, 방송통신시설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방송국이고, 여기도 TV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시설이라면 TV 중계시설. 안 들어가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 핸드폰 쓰면 안 됩니까? 써야죠. 그럼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단 말이야. 옛날엔 또 어떻게 났냐. 자, 칠학죽에 들어갈 수 없는 놈 찾아라.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마을에 있어야 됩니까? 정신병원은 마을과 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정신병원 답이에요. 이렇게 이해해가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외우는 거 절대 건물. 자, 공법은 한 주제 칠학지구 안에서 외워야 할 것이 100몇십 가지. 이게 복합 용도지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거 외워야 할 것이 수십 가지. 주제 하나당 수십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법 전체에 암기사항이 수만 가지. 외운다 못 외운다? 못 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출제원들이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주느냐. 칠학주가 뭐 하는 곳이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맞출 수 있도록 내줘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다고 만날 대문화에 쌓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재시험을 볼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재시험 안 봅니다. 재시험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냈는데 뭘 재시험을 봐. 예. 그래서 저한테 올해 시험 수업 듣고 시험 친 분들은 재시험 자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예. 다 60점 이상 놓는데 뭐 하려고 재시험 봐. 예. 그러니까 결국 암기식으로 공부한 분들은 어렵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어렵죠. 그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공법에는 올해 시험에 29시험에는 두 문제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문제가 오류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 거. 그 두 문제는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해주면 그는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지. 잘못됐으니까. 자, 세법이면 한 문제 정도 복수 정답 인정해 줄 것 같고, 그 다음 1차 과목은 인정이 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다 용도지역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죠. 용도를 줄이거나 내려서 이렇게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교재를 그 다음 페이지 304쪽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구도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지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자, 3번에 회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옆에 가시면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용도구역으로 갑니다. 용도구역 뜻부터 봅시다. 288쪽 보세요. 자, 288쪽에 용도 구역한 찾았습니까?
자, 토지형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줄치입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까지 줄치고, 따로라는 말 있죠, 따로. 따로라는 말 동그라미에서 위에다 끌어다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 썼어요. 따로란 뜻은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뜻입니다. 자, 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시가지의 분일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까지 그 말 옆에다 이렇습니다. 개발 억제 및 촉진이라고 썼어요. 개발 억제 및 촉진. 자,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도시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이 이런 뜻이에요. 용도지역이나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한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해 함으로써 개발 억제 및 촉진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이 자 있죠. 지역별 건축물,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이것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합니다. 단 이 강화 완화한 이거는 별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만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해야 한대요.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많은 제도,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왜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하느냐? 용도, 지역, 지구의 이 세 가지의 제한 기준을 가지고 토지용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왜? 아주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이 특수한 목적.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의 세 가지 안 가지고는 달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안을 대폭 강화시킨 별도 기준이나 대폭 완화시킨 별도 기준을 적용시켜서 뭐한다? 건축해야 합니다. 이 기준만 딱 적용시켜서 건축해요. 그래 이 목적이 달성됩니다. 자, 그럼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개발이 상당히 억제되는 형태, 또 개발이 자 촉진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발이 억제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를 배워야 될 것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대폭 강화시킨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건축계 하게 되면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개발 촉진하는 것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두 가지는 이 세 가지 제한을 대폭 완화시킨 별도 기준을 만듭니다. 이것만 만들어서 이것만 정식 건축하게 되면은 완화된 기준 가지고 하면 개발이 됩니까? 촉진되겠죠. 이런 6가지 용도구역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 305쪽 보세요. 305쪽 찾았습니까? 1번이 개발 제한구역이죠. 이는 개발을 억제합니다. 2번이 도시자연공구역이죠. 개발을 억제하죠. 3번이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 억제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개발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고 입지이제 최소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촉진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312쪽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곳이다? 촉진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6가지 용도구역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교재는 자 상로고 쪽에 자 펴시고 1번 개발제한구역부터 잠시 쉬었다가 이게 뭐 하는 조건지를 배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